안녕하세요, 지비맨드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오프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지비맨드라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요. 아무래도 소개를 하는 단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지비맨드인지 뭐 제트비만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 지비맨드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지어봤습니다. 뭐 더 알기 쉬운 이름 같은 것도 좀 많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오래전부터 써오던 아이디이기도 하고 아이덴티티 같은 단어다 보니까 그냥 쓰기로 했어요. 뭐 딱히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2019 1.0 버전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저번 주였었나요? 저번 주에 릴리즈가 돼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새롭게 태어난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 버전은 저번 주죠? NDC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을 때 아마 2019 버전이 릴리즈가 됐어요. 정식 버전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해 볼 기회는 없었지만 한국에 갔을 때 그 알레크로믹 코리아 서브스턴스죠? 거기에서 지사장님하고 에반젤리스트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김인호 에반젤리스트님께 직접 이것저것 좀 배웠습니다. 어느 것이 릴리즈 되었고 어느 것이 추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배웠지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이런저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서 뭐가 추가되었고 어떤 게 변했는지 뭐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가 변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알람 버튼, 알림인가요? 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좀 쓸데없이 길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할 말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뭐 한국 갔다 온 이야기라든지 NDC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2019 버전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건 탭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탭.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걸 해놨어요. 잠깐. 여기가 지금 실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오늘 저의 2019 버전을 같이 공부를 도와줄 저번에 제작한 이 방패죠. 평평한 이런 오브젝트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변한 것들 중에서 뭐 라디얼 시메트리라든지 아니면 다이나믹 스트로크라든지 그런 애들을 테스트하기에는 이런 평평한 애들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지워볼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지워보겠습니다. 색깔도 조금 어떤 걸로 해볼까 하다가 그냥 주황색으로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신 버전이란 것들은 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합니다. 늘 그 최신 버전을 이런 실무에서나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개인 작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개인 작에서 썼던 최신 기능을 실무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버전이 업데이트 됐을 때 프로젝트에서는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버전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발맞춰서 신기술을 공부를 하되 어떤 게 변했고 그리고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당황할 수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론도 길었는데 이제 볼게요. 일단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알레크로믹 서포트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 콤이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변했나?
이런 식으로 주요 기능은 다이내믹 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변했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페인트 도구라든지, 그리고 스탬프라든지 랜덤 시드, 그리고 이런 메이커 다이나믹 스트로크 어쩌고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주황색 이런 아이콘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게 다이나믹 스트로크가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툴 프리셋들이 추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따가 방패에다가 하나하나 발라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 테슬레이터가 들어왔어요. 이 테슬레이터라는 건 게임 쪽에서는 잘 사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가 있겠지만, 이거는 좀 디스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렌더링이 필요한 곳에서는 테슬레이터가 많이 쓰이거든요. 네, 게임 쪽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테슬레이터가 디스맵이라든지 이렇게 뷰포트랑 아이레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추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게 진짜 디스맵이라든지 그런 게 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뷰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업데이트의 가장 큰 것이죠. 이런 디스맵이라든지 이런 게 볼 수 있다는 거. 여태까지는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모셋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있었지만 서페에서는 이번이 처음 업데이트된 기능이고, 이런 식으로 그 하이트를 노멀로 바꾸는 필터가 생겼습니다. 라든지 뭐 마스크 효과라든지, 이게 저는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두 개를 합치는 건가? 비교를 하는 건가? 이걸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 큰 업데이트 내용 중에 하나인 라디얼 시메트리, 그래서 이거를 앵글이라든지 카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것도 이따 같이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죠? 이 투명하게 잘 블렌딩이 되도록 되었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해봤지만 기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뭐죠? 시프트를 클릭을 했느냐? 모든 해상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되었고, 텍스처 세트가 훨씬 빠르게 되었대요. 드래그를 해서 숨기거나 표시할 수가 있대요. 있다든지 위치 기반의 이런 필터들이 새로운 효과가 생기게 되었대요. 맨 밑이면 바로 위에 생기나봐요. 그런 거라든지, 채널의 빠른 전환은 Alt를 누르면 이것만 보인다는 거. 이건 지브러시랑 똑같죠? 지브러시 섭툴에서도 Alt를 누르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데, 그런 비슷한 단축키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뭐 디더링 심도 내버리기, 디더링을 비활성화하기 이건가 보다. 디더링이면은 알파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럴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뭐 알파 맵이 엄청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든지, 새로운 브러쉬 추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툴들이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뭐 이런 필터들이 추가가 되었고, 이런 제너레이터들이 추가가 되었고, 근데 이것들을 다 해보지 못하겠고, 일단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맵이 2개가 추가가 되었고, 아까 제가 띄워놨던 게 그 새로운 환경 맵이에요. 이거죠? 뭐예요? 무슨 그라운드인데? 뭐 화성인가? 그리고 이런 그라데이션, 색조,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피더 스타일 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애들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공식 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런 내용들로 5분이 지나갔어요. 그럼 진짜로 알아보도록 하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뷰포트 좌측 밑에다가 뭐가 크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알아볼 애들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뭐가 크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게 주제죠. 언제 알아보냐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뷰포트에 대한 환경 맵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거랑 이렇게 좀 색깔이 화성 같은 느낌이. 화성인가요? 뭐죠 이게? 화성이에요? 뭐 지구 같은데? 그리고 이거 어텀 포레스트, 가을 숲이죠.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있던 애들이라 어색함이 없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빌라노바 스트리트였는데,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색깔이 좀 괜찮죠? 어우, 강렬한 태양빛. 이렇게 여기에서 오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블러를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상당 장난 아니네요. 이거 그냥 블러를 걸고, 그리고 이거를 오파이트를 좀 꺼볼까요? 이렇게 살짝만 줄까요? 아니면 다 끌까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좋나요? 있는 게 좋나 없는 게 좋나? 일단 없는 걸로 하죠. 일단 눈이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설명이 끝났고, 이 다이나믹 스트로크라는 게 이걸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릴게요.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좌측 위에다 놓죠. 다이나믹 스트로크는 이 브러쉬로 가시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주황색.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이나믹 스트로크 컴펄 어쩌고가 있죠. 그래서 이게 툴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몇 가지를 막 그려보면서 어떤 게 변했는지, 다이나믹 스트로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레이어가 좋겠죠. 거기에다가 이런 어텀 리프네요. 일단 크기를 키워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있고, 뭐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컬링이라든지, 이게 뒤를 한다는 건가? 이렇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할 수 있죠. 다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가 거기에 나왔던 그거예요. 그 뭐죠? 공식 홈에 나왔던 이 뭐야 이거? IV 풀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나믹 스트로크랑 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랜덤으로 가는 거를 다이나믹 스트로크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 저도 제대로 된 어떤 걸 잘 모르지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자국에 이런 러프니스를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툴들도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이런 크랙이라든지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좀 이것저것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스냅 마스킹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슬로프 인센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이 되었던 이런 식으로 얘들도 추가가 된 것 같네요. 예, 그라데이션 휴. 이거는 뭐죠? 업셋은?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냥 돌리는 건가요? 색깔을? 이렇게 이런 새로운 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이나믹 스트로크가 이런 건데, 뭔가
이런 피랍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원래 피랍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민감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피랍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을 줬다 뺐다로 통해서. 그리고 브러쉬를 볼까요? 또 다이내믹 스트로크가 있는 브러쉬들, 이런 애들 이렇게. 이거는 여기 이 베이스 컬러에 이런 식의 브러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끄시면은 원래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툴하고 브러쉬는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얘가 힘을 주고 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나믹 스트로크가 들어가는군요. 피랍이. 좋네요. 문양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필 레이어를 쓰죠. 이렇게 필 레이어로 작업을 하셔서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 꼭 하셔야 되고요. 뭐가 추가됐나 한번 볼게요. 이건 담쟁이 덩굴인 건데 이렇게 문양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풀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왜 이렇게 풀만 있지? 아, 밑에 지그재그롱 뭐죠? 지그재그롱. 이건 뱀인가? 제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곱창 같은 거. 그냥 확실하게 그냥 지그재그 하면 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무늬를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얘를 한번 테스트로 써볼까요? 얘를 이 방편에다 넣을게요. 그리고 얘는 요 밑에다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를 넣고 랩을 걸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얘를 마크로 하겠습니다. 마크. 다시 지워서 블랙으로 이렇게 지워서 다른 애들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풀 이런 식으로 풀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문양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이나믹 스트로크에서 브러쉬라든지 툴 같은 거를 좀 알아봤는데 풀이 많이 추가가 된 게 인상적이네요. 담쟁이 덩쿨 같은. 그리고 라디얼 시미트리는 보시면은 시미트리가 이렇게 되죠. 시미트리가 지금 킨 상태예요. 그 시미트리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활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페인트 레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시메트리 기능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메트리 쓰실 땐 이런 애드 페인트라든지 이런 페인트 레이어에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정해 가볼게요. 이번에 추가된 게 이게 보통 이게 밀러 시메트리잖아요. 이건 레디얼이에요. 그래서 지브러쉬처럼 이 여기 이걸 몇 개를 할지 카운트를 몇 개를 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써볼까요? 얘는 왔다.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얘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제가 너무 못하네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더티 랜덤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온다든지 동글러서 온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퍼져 나간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딱히 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해야 되나? 뭔가 더 창의적인 것들은 디자인이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내가 뭘 하기에는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죠? 색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이면은 거진 그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유비소프트에서 그 바이킹 나오는 게임 그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안 되지만 그거 같죠? 그리고 얘가 뭐 러프니스가 뭐 있다면 좋겠지만 나온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살짝만 0.0 0.001 이렇게. 그리고 메탈 빼고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가장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라디얼 시메트리까지 알아봤습니다. 텍스처 셋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빨라진 건가?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Alt를 눌러서 이런 것들을 하나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다 모든 게 보이도록 바뀌었고, 제너레이터도 한번 알아볼게요. 제너레이터는 얘로 알아볼게요. 얘를 끄고 제너레이터를 한번 눌러본다면 여기에 또 많은 애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오토 스티커? 뭐죠? 뭐야 이거? 이거는 커버처 맵에 반응을 해서 스티커를 그려주는 것 같아요. 뭐지? 이게 가능한 건가? 아무튼 커스텀 이게 반응을 하나요? 이걸로 반응을 하나요? 오호, 오토 스티커가 아니고 스티처네요. 스티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커버처 맵을 통해서 이거죠? 이런 뭐 스티치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또 꼭 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티치를 쓰게 되면 이거를 좀 높여야겠죠? 높이고 러프니스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자동으로 스티치가 들어가는 거구나.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름을 바꾸죠. 제네로.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이런 디스턴스, UV 보더 디스턴스라는 제너레이터가 생겨서 이거는 커버처 맵을 이용한 영역을 잡는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색을 좀 확실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제너레이터로 영역을 잡거나 반전시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라든지 뭐 스무스니스라든지 뭐 디스턴스를 통해서 인버트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어느 정도 디퓨즈에 풍부함, 깊이감을 줄 수 있는 제너레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딨냐, 이 제너레이터를 써서 일단 밸런스를 좀 주고, 얘를 뭐 아까 인버트를 했으니까 인버트를 다시 하죠. 이런 상태에서 컨트라스트 주고 여기 위에다가 뭘 하냐면 이런 에드필을 더한 다음에 멀티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회색이 들어가서 반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그런지를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쵸?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필레이어 두 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나 뭐 커버처 맵을 이용한 그런 작업들이 가능을 한데,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에도 어느 정도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애가 생겼다는 게 이번에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퓨즈에 좀 풍부함을 줄 수가 있게 되었죠. 얘는 또 랜덤으로 돌리면
뭐 안 돌아가나? 랜덤 모드가 켜야지만 돌아가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애들도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애들도 하면서 뭐 좀 더 풍부한 텍스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이 제너레이터는 두 가지 알아봤고, 필터는 뭐가 추가됐다고는 하는데 뭐 이거였나요? 하이트를 노멀을 바꿔주는 필터라든지 뭐가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블러 슬러프, 이거는 한번 써볼까요?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끄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스트로크는 끄고 브러쉬로 아까 꽃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디귿 뭐 멋있게 할 수 없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필터를 이거죠? 디스턴스, 얘가 이렇게 앵글로 돌릴 수 있나봐요. 블러를 그 블러 인센시티가 이렇게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게 추가가 됐나봐요. 필터는 얘네들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글로우라든지 이것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영역을 좀 늘려주는 애였죠? 안 늘어나네. 아, 얘가 색을 바꿔야 되나? 소프트? 이거 뭐지?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뭐가 있나요? 필터는 여기까지만 알아보죠.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이번에 새롭게 된 얘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필터들이 만약에 애드 페인트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밑을 선택을 하고 필터를 끼면은 바로 위에 생긴다는 거 같았는데 아닌가? 아, 여기를 잡고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바로 위에 생기죠?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추가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맨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걸 하나하나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변경이 되었고, 뉴 브러쉬도 알아봤고, 뭐 툴도 알아봤고, 이제는 이 쉐이프 프로젝션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필레이어에다가 얘를 좀 색깔을 어떤 색을 쓸까요? 이번에도 주황색을 좀 쓸까요? 노란색? 주황색? 중요하지 않지만 블랙 마스크에다가 애드 필을 하죠. 애드 필에다가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알파 맵이 엄청나게 추가가 되었지만 추가가 된 애들을 살펴보긴 좀 힘들고, 이런 뭐 캡틴 방패 같은 게 추가됐네요. 캡틴 방패를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봤지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를 UV가 아닌 이런 트라이플래너라든지 아니면 플래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냥 플래너로 할게요. 플래너로 하신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게 이번에 이런 뭐죠? 뉴 쉐이프 프로젝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WER이에요. 똑같아요. 마야랑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얘를 리핏을 끄시면 됩니다. 끄셔서 이렇게 마크를 새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됐죠? 예쁘게 들어갔네요.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만 손을 볼게요.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적용을 해서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알아볼 겸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뭐 컬러만 쓸게요.
컬러만 쓴다고 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마크로 하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마우스 휠 버튼으로 돌리면 돼요. 이게 언제 추가가 됐더라? 2018 버전의 2인가 3인가.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디퍼런트라든지 뭐 오버레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트 서포트 라이트 같은 애들을 자주 쓰곤 합니다만 뭐 이런 패스 스루를 써도 되고요. 애들 필터로 색깔만 보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는 나무 쪽에다 넣어야겠죠? 이 우드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지워져서 나오냐면 이 디테일 쪽에서 얘를 그 위에 관장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별이 자동으로 지워진 거예요. 이 디테일 쪽에 가장 위에 올린다면 별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좀 보고 이 별은 가만 냅두고 이 별에다가 필터를 뭘 추가하냐면 보통은 문양 같은 경우는 러프를 추가를 합니다. 랩이 아니고 러프더라고요.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인센시티를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가 됐나요? 이거 뭐죠? 디렉 이렇게 되나요? 아무튼 이런 것도 가능하나 봐요. 포지션이라든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나?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애드 필에다가 멀티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얘를 자동으로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가 5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이 지워졌으니까 그런지로 어느 정도 좀 이쁜 애로 지워봅시다. 이거는 블랙 앤 화이트가 강력한 애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죠? 지금 이 마크가 이렇게 영역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좀 많이 주시고 이거를 좀 돌려주시면 밸런스로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얘로 인해서 지워진 거예요. 얘를 뭐 컨트라스트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반전도 되고요. 랜덤도 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더 얘를 숫자를 좀 줄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움직이면 돌아가겠죠? 얘도 좀 다른 애로 쓰고 싶으시다면 이런 애들을 넣으시면 지워지고요. 이렇게 마크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이 높이 맵을 넣으신다면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살짝 당연하겠지만 0.005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 UV 랩이 이것도 랩인가? 이건 랩이죠. 이렇게 위로 가면은 이거는 양쪽으로 그게 되는 거 리핏이 되는 거고 위로 리핏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별을 좀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색을 바꾸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여태까지 서브스트랙 페인터를 쓰신 분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어느 것도 다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또 이번에 엔드게임 보고 오셨나요? 저는 한국에 와서 2번 봤습니다. 화요일날 한번 보고 수요일날 한번 봤어요. 저번 주. 그래서 2번 연속으로 보고 재밌었습니다. 꼭 보러 갔다 오시고요. 알아봤죠? 이 쉐이프 알아봤고 디스맵하고 테슬레이트를 한 다음에 이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디스맵하고 테슬레이트는 일단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쉐이더 세팅에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테슬레이션 체크를 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하이트 맵이라든지 노멀 맵들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디스맵이 추가가 그 하이트 맵을 디스맵으로 인식을 해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제가 추가를 안 했어요. 이 추가를 하시게 되면 더 잘 아시게 될 수 있죠. 디스맵을 3번 써서 그 플러스를 하게 되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나온 겁니다. 이 뷰포트에서. 원래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배경 맵에 보이는 자갈이라든지 돌멩이들을 하이트 맵들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죠.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제가 이런 배경이라든지 디스맵, 테셀레이션을 쓰질 않기 때문에. 맞죠, 이거? 테셀레이션 맞죠? 그래서 만약에 참고할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 알아봤나요? 환경맵, 다이내믹 스트로크, 레더 시메트리, 뭐 텍스처 셋이라든지 필터, 제너레이터, 툴, 브러쉬, 프로젝션, 디스와 테셀레이션 같은 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되게 저도 솔직히 아직 실무 같은 데서 개인 작업에서 쓰질 않아서 어떤 것들이 유용하고 어떤 것들이 더 뭐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업데이트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신 버전은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 버전에 연연하시기보다. 그리고 신 버전은 여태까지 나온 기술들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 작업에서 2019 버전을 늘 계속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는 애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 긴 시간이었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하고 알람 버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